광주광역시의 유일한 유기동물 보호시설인 광주동물보호소. 이곳엔 다양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주로 보호하는 동물들은 개와 고양이.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실 공간까지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적정 관리 두수를 40% 이상 좀 초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에다가 또 할애하고 있죠.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취재를 간 날만 해도요. 개와 고양이 20마리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모두 합쳐서 513마리가 됐습니다. 아, 너무 많이 버려지네요. 설립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아유. 현재까지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안락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버틸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저희 인력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때가 어느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인도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마리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가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임시로 다른 공간까지 빌려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대형견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기관의 공터를 제가 사용 허가를 좀 얻어서 또 배려를 해주신 덕에 한 30여 마리가 나와 있고 비좁은 견사 안에 두세 마리씩 보호됐던 대형견들. 하지만 이곳으로 옮겨 보호되면서 숨통이 좀 트인 건데요. 더 걱정되는 게 있다고는 합니다. 유기견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휴가철이 되면 지금의 한 15% 이상 더 버려질 거 예상을 합니다. 휴가철에 제발 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그럼 맞는 말씀이세요. 유기동물이 많아지면서요. 또 비좁은 공간 문제와 함께 사료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도 먹어야 되잖아.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관리 도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서 이제 사료가 들어가는 것도 이제 많아지죠. 동물보호소 일과 중에 제일 힘든 건 밥을 주는 시간입니다. 밥을 주러 견사 안에 들어서자 벌떼처럼 달려드는 강아지들. 워낙 많은 수의 유기견이 함께 있다 보니 밥 먹는 것 또한 쟁탈전의 연속입니다. 안쓰럽네요. 예민한 유기견들은 밥을 먹다가 싸우기까지 하는데요. 얌전하다가도 애들이 갑자기 돌변하거나 하면은 이제 고개를 돌려서 제 팔이나 손을 물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사람에게 버려지고 또 환경이 바뀌는 탓에 예민해져 버린 유기견들을 아이고. 돌보다 보면요.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이제 한두 마리 들어올 때도 있고 어쩌다가 이제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많게는 10마리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이날도 어김없이 동물구조대원이 유기동물을 입소시키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들, 새끼 고양이부터 귀여운 강아지까지 유기동물의 숫자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 팔고 또 기르고 버리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만 오전 중에만 지금 7마리. 7마리요? 구조 상황이 적힌 종이가 이 유기동물을 알 수 있는 전부인데요. 입소된 유기동물들은 제일 먼저 진료실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저렇게 예쁜데 누가 진짜. 몸무게와 나이를 확인하고요. 또 아픈 곳은 없는지 기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름표를 아이들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돼요. 이곳에서 지어준 이름은 나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입소 완료입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이제 보호소에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고 이제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을 이제 그때부터 되는 거죠. 사진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칩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얘 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 이곳에 오는 동물들은 전자칩이 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의문데 이제는. 예. 대부분 없이 50에 되게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없으니까 버리는구나.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주거나 버리지 않게 책임을 부여하는 유일한 법제화된 제도죠. 동물등록제. 네. 2014년부터 실시도 했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0% 내외의
유기동물이 칩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또 특징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고의 유기로 간주합니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벌써 6년. 하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임식조사 한 거 보면은 뭐 한 50%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뭐 제도 정착이 조금 안 이루어져 있다. 뭐 지금 집중 홍보 지도 점검을 좀 정례적으로 좀 추진해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를 하고요. 그 현행 과태료인 동물 유기를 벌금으로 상영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제도 속에 해마다 유기동물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은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잘 키우는 거라고 동물보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이들이 동물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동물보호소를 찾은 분이요. 귀여운 새끼 고양이에 홀딱 반한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입양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생각 잘 하셔야 되죠. 일단 가족분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동의는 다 했는데 그래도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그래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키우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양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겠죠. 먼저 공부나 준비, 키울 준비를 다 해놓고 입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그 준비부터 하려고요. 고개 하나만 빼주세요. 갑자기 변사안이 소란스럽습니다. 개 한 마리를 꺼내더니 보호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도대체 입양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입양됐나요? 배 빼오신 거예요? 입양 희망하셨어요. 보여드리려고. 보호소에 개를 입양하러 온 부부입니다. 첫 만남이네. 주인을 만난 듯 무척 반가워합니다. 애들이 꼬리를 막 흔들면서요. 그 눈빛 보면 불쌍하고 막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견센터 가서 강아지 산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이 개들 데리고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입양을 하려면 중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동물들이 다 그렇게 버려진 동물들이잖아요. 새끼를 막 낳고 아무한테 주니까 그걸 받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만큼은 입양되는 아이들로는 번식을 하지 않게 하자.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일환으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입양동물이 또다시 유기되지 않기 위한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 확인서를 완료하면 입양이 확정됩니다. 아이고. 진짜 가는군요. 잘 키워주세요. 하지만 입양되는 숫자보다 유기되는 숫자가 많은 지금 동물보호소에 또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는 국회나 시의회 같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9억 정도 종사업들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한 800도 규모로 지금 지으려고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동물보호소의 공간 확충도 필요하지만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입양 단계에서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